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죠. 오늘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는 박관천 경정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서 오늘은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을 불러서 조사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정윤회 씨 인사 개입과 관련된 의혹과 폭로가 잇따르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아이를 낳으려고 대도시로 원정 출산을 가고 심장 수술을 하기 위해서 전문의가 있는 병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전공의들이 필수 진료과로 불리는 과를 기피하면서 이런 문제가 빚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3부에서 이와 관련된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관련해서 의견 주시거나 질문 남겨주셔도 좋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께서는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 휴대전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2월 5일 금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네, 오늘도 쏟아진 많은 뉴스들, 이 뉴스들에 대한 오늘의 댓글을 보면 내일의 헤드라인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이투데이의 박성재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유진현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오늘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네. 정윤회 사태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장 과장 인사에 직접 지시했다. 이렇게 폭로를 했죠. 그렇습니다. 이 정윤회 문건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개입 의혹은 정윤회 씨가 이 청와대를 통해 자신의 딸의 이 승마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공주승마 의혹과 관련이 있습니다. 공주승마. 네네. 네. 이 특혜 의혹이 일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5월에 이 승마협회에 대한 조사를 벌였는데요. 당시 조사를 담당했던 직원 2명이 이 산하기관으로 이렇게 또 좌천 인사가 난 겁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박 대통령이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에게 해당 직원들에 대한 좌천소 인사를 직접 지시했다. 이런 의혹인데요. 네. 그런데 유 전 장관이 조선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를 인정을 한 겁니다. 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일단 유 전 장관이 직접 조치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네티즌들 그야말로 일파만파입니다. 일파만파입니까? 네네. 네. 청와대 인선 시스템이 엉망진창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사건이다. 이 독재와 도대체 뭐가 다른가 이런 격한 반응도 네. 있었고요. 또 다른 네티즌은 정윤회 씨도 언론에 일방적으로 주장만 하지 말고 검찰에 가서 사실을 밝혀라. 박경정에게 문건 유출을 덮어씌우려 하지 마라. 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다른 네티즌은 불을 끄려다가 불만 키웠다. 조선일보가 조응천 이 인터뷰를 실으면서 문건의 신빙성을 높였고 이 류진룡 장관의 인터뷰까지 실으면서 힘을 실어줬다는 것은 보수층에게도 이번 사건이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제대로 밝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네요. 예, 서울시향이라고 있죠. 예,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성희롱 그리고 인사 전행 뭐 이런 이유로 퇴진을 요구받았던 대표가 있죠. 네네. 박현정 대표네요. 그런데 이 박 대표가 이번 사태 배후에 정명훈 예술감독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반박을 하고 나섰네요. 그렇습니다. 박현전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서울시향의 조직 문화와 정명훈 예술감독에게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박 대표는 서울시향 조직을 한마디로 동호회 수준이다 이렇게 혹평을 했고요. 나태하고 방만한 것은 물론이고 모든 결정이 정명훈 감독 위주로 이루어진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의 배후에는 정명훈 감독이 있고 자신은 정치적 희생양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특히 박현정 대표는 직원들의 주장에는
감사원 감사는 물론이거니와 이 검찰 조사, 3자 대면 같은 방식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엇갈리는 주장의 네티즌들 의견 역시 팽팽했는데요. 한 네티즌은 이 정명훈 감독이 어떻게 돈을 썼는지 감사해야 한다. 시향이 어떤 조직이었는지 얼마나 또 사적으로 운영되었는지도 밝혀야 한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또 다른 네티즌은 감사를 통해 정명훈 감독의 금전수수 관계를 밝히는 게 우선이다. 시향 연주자들은 정 씨와 서로 공생관계 있다. 뭐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반면에 서울시향이 개혁돼야 된다는 말은 공감하지만 박현정 대표가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여전하다. 아무리 좋은 말도 욕설로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네, 조사 결과를 또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자, 수원 팔달산에서 말이죠. 토막 시신이 발견됐는데 장기가 없는 토막 시신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경기 수원시 팔달산 등산로에서 토막난 신체 상반신이 비닐봉지에 담긴 채 또 발견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비닐봉지 안에는 다량의 혈액은 발견되지가 않았는데요. 이에 경찰은 시신이 훼손된 뒤에 일정 시간이 지나서 봉지에 담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 관계자는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은 장기 한 개만 있었다면서 장기 밀매 범죄와 연관됐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또 다방면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네티즌들은 이 충격적인 사건에 많은 의견들을 냈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 수원 팔달구 쪽이면 조선족 등 외국인이 많이 사는 지역이기는 하다. 하지만 조선족들을 잠재적인 범죄인으로 낙인 찍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은 저열한 발상이다라면서 이 조선족에 대한 차별적인 발언들을 지적했습니다. 또 영화 아저씨에서 장기 밀매에 대한 내용을 보긴 했지만 이런 일이 정말 현실에서 일어날 줄은 몰랐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다른 네티즌은 이 PC방 화장실이나 휴게소 화장실에 가보면 신장 얼마, 간 얼마 이렇게 장기별로 가격이 매겨져 밀매되고 있다면서 이번에 경찰이 좀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시각장애 아들을 둔 어머니가 아들이 다닐 학교에 수업 참관을 한 뒤에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또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예,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네. 이 울산 북구에 사는 김모 씨는 지난 화요일에 이 시각장애가 있는 자신의 아들이 배정받은 초등학교 수업에 참관을 했습니다. 이 방문 직후 담당 장학사가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 공문도 보내지 않고 어떻게 학교에 들어가게 됐는지 따져 물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울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사전에 이 학교 쪽에 방문 요청 공문을 팩스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김 씨는 이날 저녁 남편과 술을 마신 뒤에 남편에게 이 억울하고 분해서 못 살겠다는 말을 했는데요. 다음날 김 씨는 목숨을 끊은 채 집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한 네티즌은 죄송합니다. 한 네티즌은 이 장애아이를 가진 엄마로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다. 장학사람의 힘들고 어려운 점 그리고 이런 점들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도움을 줄 생각을 해야지 따지기는 왜 따지는가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반면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자살할 일인가 싶기도 하다. 장애아이를 둔 엄마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말 억울한 누명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서러움과 분노를 이기고 잘 다스려야 하는데 안타깝다.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항공사 승무원 복장을 한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그런 술집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참 그런 희한한 술집이 있는 모양인데 네네. 서울 곳곳에서 문을 열고 성업 중인데 이거 이 국내 항공사 노조가 가만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 대처 방안에 논의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같은 술집을 두고 비행기 바라고 하는데요. 비행기 바요? 네네. 네. 이 여성 종업원들이 승무원 복장을 하고 서비스를 하고요. 게다가 항공기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이코노미 등으로 차등을 두고 영업 중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항공사 노조와 승무원 준비생들은 이에 대해서 강한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네티즌들은 또 의외로 승무원을 질타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한 네티즌은 승무원 복장 술집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는 건 오히려 술집 여성을 비하하는 차별적인 발상이다. 이 주점에서 술 서빙하면 좀 저급하고 승무원이면 고급스러운가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이 또 다른 네티즌은 승무원 콘셉트는 항공사 전유물이 아니다. 사실 이런 콘셉트 경찰, 간호사 등 정말 많다. 다들 가만히 있는데 왜 유독 승무원들만 그러느냐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반면에 이 지위나 계급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전형적인 행태다. 이들을 보면서 승무원도 단지 성적인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이 팽배해질 수도 있다. 법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규제하라.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투데이의 박성재 기자였습니다.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질문, 의견 있으시면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잠시 후 장원석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금요 시사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메리 쉐비 크리스마스. 쉐보레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3년 이상 된 차량 보유 고객이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알페온 구매 시 30만 원 추가 할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2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12월인데?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네, 지금 시각은 6시 31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고 가죠. 김정윤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퇴근길 도심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정체가 상당히 심한 편인데요. 사고와 고장차 때문에 더욱 힘겨운 곳도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동 쪽으로 이동하는데 홍질문터널 진입 직전 1차로에 고장차가 서 있기 때문에 성산램프부터 고장차 지점까지 시속 20km 미만 정체가 되고 다시 마장램프부터 성동교까지도 속도가 떨어집니다. 반대 성산대교 쪽으로 이동하는데도 이 마장램프에서 기름램프 사이 그리고 연희램프 부근 일대로 차간 거리 좁힙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는 길 방화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 쭉 밀리고 있는데요. 반포대교 못 간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 뒤쪽으로 속도 내기가 더욱 힘겨운 상황이고요. 다시 한남대교부터 청담대교까지 교통량이 많아서 밀리는데요. 강변북로 역시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부터 영동대교까지 올림픽대로와 비슷하게 밀립니다. 반대 강서 쪽으로 이동하는 길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모두 잠실대교부터 양화대교 지날 때까지 시속 20-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합니다. 고속도로 중에서는 경인고속도로가 인천 쪽으로 도하 진출로 2차로에서 고장난 화물차 처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2km 구간 여파를 받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장원석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금요 시사 퀴즈. 2015년 새해가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새해 소원이 무엇인가요? 다이어트, 내 집 장만, 취업이나 승진? 그 어떤 소원이든 새해는 꼭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새해가 설렘을 주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새해가 달갑지만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껑충 뛰는 담뱃값 때문에 지갑을 들여다보면서 한숨을 푹푹 내쉬고 계시는 분들 한두 분이 아닙니다. 흡연자분들, 새해에는 담배 끊으실 건가요? 그렇다면 오늘의 퀴즈! 얼마 전 국회에서 담뱃값을 현행 2,500원에서 이만큼 인상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이 오르는데요. 담뱃값 얼마나 오를까요? 1번 20원, 2번 200원, 3번 2,000원, 4번 2만 원입니다. 휴대전화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연극 늙은 도둑 이야기 초대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오는 12월 9일 다음 주 화요일 8시 공연입니다. 네, 장원석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장원석 아나운서께서는 담배 피우시나요? 저는 안 핍니다. 이 목을 써야 하는 직업이잖아요. 아주 잘하시는 일이네요. 네. 변호사님은 담배 피우십니까? 저는 아주 젊었을 때 피웠지만 다 끊었죠. 청소년들에게 술, 담배 팔지 말라고 하고 다니면서 제가 피우고 다닐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요즘 애연가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흡연자라는 이유로 내 피 같은 돈이 더 나가기 때문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른 것은 처음이다 보니까 흡연자들이 체감하는 타격은 더 큰 것 같네요. 네, 그렇군요. 이참에 참 끊으면 좋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담배값이 올라서 금연하시겠다는 분들이
많던가요, 없던가요? 네. 네, 많긴 하는데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너무 비싸다. 있어요. 그렇군요. 정부에서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 담배값을 인상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한켠에서는 세금을 더 걷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많은데요. 이런 의혹을 더하고 있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인상된 담배 가격이 정부의 세수가 최대값이 되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세수가 최대값이 돼요. 그러면 더 오르면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인가요? 저도 더 오를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내놓은 담배과세 효과와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요. 담배 가격을 2,500원에서 조금씩 오르면 세수가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정점을 찍고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다시 줄기 시작한다? 네. 바로 그 정점이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가격인 4,500원입니다. 가격이 5,500원까지 오르면 3,500원일 때보다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이 늘지만 그만큼 담배의 소비가 줄어들죠. 그만큼 거치는 세금 총액은 3,500원일 때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런 계산이 나오는군요. 네. 자, 그러면 담배값 인상으로 정부가 걷어들이는 세금은 도대체 얼마나 된다는 겁니까? 네, 담배 한 갑당 붙는 세금은 총 3,318원입니다. 네. 정부가 추산하는 연간 세수 전망은 2조 7,700억 원 정도인데요. 그런데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5조 456억 원, 고려대 경제연구소에서는 7조 3천억 원가량을 전망했습니다. 좀 차이가 나죠. 좀 다르네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해서는 내가 얼마를 더 내는 건가 감이 잘 안 잡히실 텐데 하루에 담배를 한 갑씩 필 경우 1년에 담배로 내는 세금이 121만 원가량 됩니다. 그렇게 많다고요? 그렇죠.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약 1년에 64만 원 이상 늘어난 겁니다. 네. 담배 많이 이렇게 하니까 확 느껴지죠. 네. 담배 많이 피시는 분들은 세금 많이 내시는 거로군요. 네. 자, 이렇게 들으니까 아주 체감이 되는데 여기서 퀴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얼마 전에 국회에서 담배값을 현행 2,500원에서 이만큼을 더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값이 오르는데요. 담배값 얼마나 오를까요? 1번 20원, 2번 200원, 3번 2,000원, 4번 2만 원입니다. 2만 원. 네, 휴대전화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첨을 통해서 연극 늙은 도둑 이야기 초대권을 선물로 드리는데요. 오는 12월 9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8시 공연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담배값이 확 오르면 금연이죠. 담배 끊겠다. 이렇게 결심하시는 분이 좀 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늘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이번 담배값 인상으로 2016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이 35% 수준까지 하락하고 2020년까지는 OECD 평균 수준인 29%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담배값이 인상된 2005년에 자료를 제시했는데요. 2005년에 담배값 500원이 인상됐잖아요. 그때 보건복지부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 여부를 분석하니까요. 담배값이 인상됐던 2005년과 이듬해인 2006년의 흡연율이 전체 기간 중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흡연율 감소가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나요? 그게 문제죠. 그게 아니다. 그렇지 않았는데요. 흡연율은 2006년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2007년, 2008년 다시 증가합니다. 다시 증가했군요. 네, 그래서 담배값 인상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거 봐라, 일시적인 효과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되겠네요. 올라간 이 폭이 좀 많은데, 그죠? 네. 자, 힌트 하나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코너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요. 퀴즈 속의 퀴즈입니다. 퀴즈 정답을 위한 힌트 퀴즈죠. 경기도 여기쌀입니다. 경기도의 여기쌀은 예전에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다고 하죠. 아, 그래요? 여기가 어딘가? 이천시죠. 네. 거기 맛이 좋다고 하는데. 아, 그렇습니까?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네, 이천쌀. 알겠습니다. 자, 공연 선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공연 선물은 연극 늙은 도둑 이야기입니다. 연극 늙은 도둑 이야기는 1989년 초연 이후에 공연 때마다 동시대를 대변하는 평을 받으면서 명품 사회풍자 연극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담배값도 오르고 돈 쓸 일만 늘어나는 답답한 사회에 일침을 가하는 통쾌한 작품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나운서 장훈석 아나운서와 함께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비선 실세 논란을 빚고 있는 정윤회 씨가 대한승마협회에 대한 감사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는데요.
당시에 장관이던 류진용 전 장관이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면서 거셉니다.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하신 분이죠. 새정치민주연합의 안민석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네. 딴 거보다도 오늘 이 문제를 좀 먼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교문위원회가 열렸죠? 네. 그런데 그때 김종 차관이 답변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상일 체육국장이 무슨 쪽지를 보냈는데 그게 공개가 됐다면서요? 그 쪽지 내용이 예. 여야 의원들 싸움을 붙여라라는 게 적혀 있었어요. 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어떻게 정부가 네. 국민의 대표인 여야 의원들에게 싸움을 선동하는 네. 자신들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기 위해서 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싸움을 붙여라. 이거는 뭐 해방 이후에 이런 일이 아마 처음일 겁니다. 예. 만약에 사실로 드러났는데 국회 출석 중인 공무원이 여야의 싸움 부채질하는 것 같은 의견을 내놓는다고 하는 건 공직자의 기본 자세가 안 된 거죠. 근데 이 문제에 관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는 어떤 답변이 있었나요? 아마 장관이 엄중 문책을 하겠다고 그랬으니까는요. 예.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안민석 의원님께서는 이 정윤회 씨의 딸이 그 승마 선수인데 무슨 판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뭐 그런 일로 해서 승마협회를 감사를 해야 한다. 뭐 이런 관련 주장을 하셨었죠. 지난 몇 월 달이었죠? 4월에 대정부 질의에서 했습니다. 예, 그때 하셨었죠. 그때 내용은 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게 뭐 처음에는 어느 신부님이 저에게 제보를 한 것이고요. 네. 그 내용은 정윤회라는 사람의 딸이, 저는 사실 그때만 해도 정윤회가 누군지 잘 몰랐어요. 예. 정윤회라는 사람의 딸이 승마 선수인데 시합에서 우승하지 못하고 준우승을 했다고. 예. 당시 심판들을 경찰서에 에서 다 조사를 했다더라. 네. 그리고 그 지시를 청와대 같은 아주 높은 데서 했다고 하더라. 네. 이거를 그 조사를 한번 해봐라. 네.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신부님 그 말씀을 어디서 들었습니까? 네. 신부님 말씀이 문체부 내에 어느 직원이 자신한테 또 하소연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국장하고 과장이 경질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조사를 하고 한 70-80% 정도는 퍼즐이 맞춰졌는데 이 상태에서 4월 달에 대정부 질의를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좀 반신반의했어요.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네. 그런데 대정부 질의 후에 정부와 여당이 저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반론을 펴는 걸 보고서 네. 저는 100%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죠. 예, 그랬군요. 그 지금 사실로 드러났다고 보시는 겁니까? 오늘 유진용 장관이 국장, 과장 경질은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것을 시인함으로써 예. 모든 퍼즐 조각은 완벽하게 100% 맞춰진 것이죠. 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대변인은 말이죠. 무슨 민정수석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적폐를 고치라고 지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만약에 오늘 그 유진용 장관이 시인한 부분이 거짓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네. 공직 생활을 수십 년 하신 분이고 장관을 2번 하신 분인데 그분의 말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은 대한민국 정부를 믿지 못하는 것이죠. 네. 그러나 그분의 그런 말씀은 이 사태의 끝이 아니라 네.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이후에 후폭풍이 있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네. 대통령이 국장, 과장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 사람들을 정리하라고 하셨다는 거는 예. 대통령이 알고서 했겠습니까? 네. 누군가부터 이야기를 대통령에게 그 메시지를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대통령에게 그 메시지를 준 사람이 만약에 청와대 내 공식 라인이 아니라 네. 비선 라인이라고 그러면은 네. 이 비선이 국정을 농단하는,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네. 그러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유진용 전 장관은 말이죠. 지금 현재 차관을 하고 있는 김종 문체부 차관에 대해서도 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면 된다. 인사청탁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인사청탁을 항상 김 장관이 대응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얘기 들으신 적 있나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서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 네.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 왔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이재만과 김종 두 분의 관계는 한양대학교 선후배 관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학 동문인데 이 문제의 본질은 사적인 관계와 사적인 개인과 사적인 이해관계가 네. 국정에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네. 국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죠. 네. 어떻게 사적인 선후배 관계를 가지고 이 정부의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네. 더 나아가서 김진선 전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사퇴에도 바로 이 김종 장관과 이재만 비서관의 인사장난이 있었다. 인사장난이라는 표현까지 있었어요. 유진용 장관 입장에서는 오죽 하실 말씀을 네. 장난으로 표현하신 거라고 느껴지거든요. 예. 이재만이라는 분은 문고리 3인방 중에 최고 맏형이고 네. 이 이재만 비서관을 박근혜 그 의원 시절에 붙여준 장본인이 정윤회라고 했을 때 네. 이재만 비서관이 가지고 있는 힘은 막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힘을 김종 차관이 지렛대로 이용해가지고 일들이 진행됐고 실제로 네. 다 알고 있어요. 정부의 문체부의 어느 과장은 한양대 그 제자뻘 되는 사람을 집어넣었고 그래요? 또 사실 오늘 사고 쳤던 우상일 국장도 네. 김종 차관의 제자입니다. 아하. 예. 이렇게 국정을 이렇게 농락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유진용 장관께서 장난이라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네.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인사청탁, 인사장난 이런 표현까지 나오면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종 차관은 오늘 이제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고소하겠다. 유진 전 장관 고소하겠다. 언론 보도가 사실은 사퇴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나왔습니다. 자신이 그래도 1년 가까이 모셨던 분인데 예. 고소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은 네. 아주 부적절한 처신이죠. 네. 네. 김종 차관이 진실을 이야기하는지 유진용 장관의 진실을 이야기하는지는 네. 국민들이 상식선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김종 차관은 네. 김기춘 비서실장의 라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김종 차관의 형제가 일식집을 하는데 그 일식집에 김기춘 실장이 단골이었고 김종 차관의 부친하고 김기춘 실장하고 오랜 친분이 있어요. 이런 연으로 차관이 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런 김종 차관이 지금 하는 이야기하고 유진용 장관이 하는 이야기하고 어느 쪽이 진실일지는 상식적인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 일은 민간인 신분이거나 또는 이제 자기 고유 업무가 아닌 사람들이 인사에 개입했다든가 또는 청탁, 인사 장난 이런 표현까지 나온다고 한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을 텐데요. 지금 야당 쪽에서 새정치 민주연합 쪽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저 상설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들의 그 입장은 일단 그 문체부 국정농단 관련해서는 청문회 요구를 하고 있고요. 예. 또 한편으로 청와대 문건 그 관련해서는 특별검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의 검찰이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정권의 검찰이라는 그런 인식이 팽배한 상태에서 네. 과연 문건 유출의 진실이 정확하게 국민이 알고 싶은 욕구가 충족이 되겠느냐. 네. 거기에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검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이죠. 네. 그리고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그 세 사람하고 김기춘 비서실장의 거취 문제에 관해서는 어떤 주장을 하십니까? 그분들은 이 정도 상황 되면은 그분들이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네.
국정쇄신의 차원에서도 퇴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위기가 아니라 국정을 쇄신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거든요. 네.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이 정권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거예요. 네. 쇄신이 필요하죠. 네. 그 쇄신의 핵심이 문고리 3인방과 김기춘 비서실장이 퇴진을 하는 것이고요. 네. 또 한 가지. 지금 말 많고 탈 많은 정윤회 씨. 네. 이분은 대통령 임기 마칠 때까지 네. 해외로 나가서 네. 조용히 자숙하고 네. 시간을 해외에서 보내다가 대통령 임기 끝나시면은 다시 한국에 들어오는 것이 네. 이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원하신다고 하면 그래야 되고 네.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래야 된다고 보고 이게 한 개인 때문에 한 사인 때문에 이게 나라가 이렇게 쑥대밭이 됐어야 이게 되겠습니까? 네. 정윤회 씨 전 미국에 나가서 임기까지 네. 계시다 들어오시라고 그렇게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문화체육부 차관 김종 차관 그리고 우상일 체육국장 이런 이들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일단 오늘 이 대형 사고를 쳤지 않습니까? 네. 쪽지를 준 쪽이나 받은 쪽이나 네. 둘 다 책임을 져야죠. 네. 어떻게 책임을 지우는지는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만일에 유진영 전 장관의 주장처럼 김종 차관이 계속 무슨 인사 문제에 관해서 청탁을 받고 어쩌고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일정도 사실이고요. 네. 뭐 제가 알고 있는 팩트도 지금 있고 최근에 국민생활체육회 사무총장 예. 그분이 한양대 선배 교수를 모시고 왔어요. 네. 뭐 정황이나 추측이 아니라 네. 팩트가 지금 몇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아, 네. 여기 대해서도 김종 차관이 책임을 져야죠.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지 않으셨습니까? 당에서? 네. 예. 앞으로 이 수능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의 수능이 사실 이게 터무니없는 거죠. 네. 12년 동안 아이들이 배운 것을 하루 동안에 한 번의 시험으로 인생을 결정짓고 네. 한 문제 틀렸다고 해서 전공이 바뀌고 대학이 바뀌는 이런 터무니없는 네. 제도 그리고 지금의 수능 체제로는 뭐 공자님도 예수님도 난이도 조절이나 오류 실패 이 문제 해결 못 하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서 예. 대대적인 혁신 방안을 만들 생각입니다. 네. 그런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 만나보셨어요? 고객 불만 건수 제로의 자부심, 고객을 위한 한결같은 성실함, 고객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문성, 바로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입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가 고객님과 함께합니다. 생명보험협회. 왜 이렇게 뻑뻑하지? 토탈 쿼츠 엔진 오일이 필요해. 역시 토탈 쿼츠. 뛰어난 엔진 보호로 차의 수명과 성능을 최대로. 토탈 쿼츠. 엔진의 무한한 가능성을 깨웁니다. 윤활유의 올바른 선택. 토탈. S-오일 토탈 윤활유 주식회사. 네, 오늘의 금요 시사 퀴즈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 담배값을 현행 2,500원에서 이만큼 인상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값이 오르는데요. 담배값 얼마나 오를까요? 1번 20원, 2번 200원, 3번 2,000원, 4번 2만원. 네, 휴대전화,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연극 늙은 도둑의 이야기 초대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2월 9일 다음 주 화요일 8시 공연입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문자로 정답을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담배값 인상에 화가 나서라도 담배를 끊고 만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화가 나서 담배 생각이 더 난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다른 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답과 함께 좋은 의견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